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요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물리적인 문제들을 좀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물리적인 문제 EX4 물리적 문제를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면 flow in 2D 채널 in 2D 채널 이거는 뭐냐면 어떤 판 안에 이렇게 얇은 판이 존재하는데요. 얇은 판 안에 유체가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양쪽에 압력을 걸어줘요. 델타 P가. 그럼 당연히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P가 높고요. 여기가 P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기 유체가 있는데 여기 뭐 유체의 밀도는 유체가 있고 유체의 밀도는 우리가 로우라고 쓰고 뭐 점도는 뮤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 얘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속도장이 생기겠죠. 압력이 있으면 속도장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이어야 되고요. 이 속도를 예를 들어서 u라고 하면 u는 공간의 함수예요. 근데 공간의 함수가 되는데 우리가 좌표계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라고 잡으면 u는 펑션 오브 y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요거를 구해보는 거예요. 교수님 무슨 2차원 유동이 어디 있어요? 다 3차원 유동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형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금형이 있어. 그래서 금형이 뭐 상부 금형이 있고요. 하부 금형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캐버티 형상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여기 게이트에서 유체가 들어와서 폴리머가 와서 뭐 형상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금형 두 개를 나중에 열어야 되니까 이 금형 두 개가 어떤 힘을 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아주 얇은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으로 유체가 흘러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문제를 푸는 게 요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2D 채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물리적으로 보면 정확한 뜻은 물리적으로는 뭐냐면 평면 무한한 평면 사이의 유체 유동입니다. 뭐 이런 문제. 뭐 물리적인 건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뭐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우리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 얘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기계공학 이그젠플 문제로. 자, 이 문제의 그 식은요, OD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유체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마이너스 델타 P 나누기 L, L을 정의를 해야 되는구나. 요 길이를 우리가, 요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요 길이가 L이에요. L. 마이너스 델타 P 나누기 L은, 뮤에다가 파샬 파샬이란다 d 제곱 u dy 제곱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이 생깁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이 OD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C1, C2 같은 게 있지 않고 경계 조건이 존재해요. 지금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경계 조건은 뭐냐면 요 높이를 우리가 여기가 y가 0이라고 하고 여긴 y가 h라고 하면 이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이 돼야 돼. 왜냐면 유체가 벽에 붙어 있으니까 벽면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0이 돼요. 이걸 우리가 점착 조건 혹은 노슬립 영어로 노슬립 경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u에 y가 0일 때 하고 또 u에 y가 h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u에 y가 0일 때 u는 y 함수입니다. y가 0일 때 0이고 u가 y가 h일 때 0이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C1, C2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분이니까 두 번 미분하니까 C1, C2가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C1, C2가 나오고 그리고 그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그게 다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요. 이거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잘 쳐다보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이걸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를 쳐다보면 얘 이게 미분식이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써보면 D 솔루션 풀이법 볼까요? D 제곱 U dy 제곱은 뮤분의 마이너스 뮤분의 1에다가 L분의 델타 P 요거예요. 요거를 뭐 우리가 상수 A로 놓으면 그냥 이런 미분 방정식이죠. 이거를 두 번 이것 역시 적분을 하고 또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적분해 봅시다. U는 D 한 번 미분 적분하면 du dy는 마이너스 뮤분의 1에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상수 y 플러스 C1 이렇게 될 거고요. 또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D 제곱 이건 적분을 했으니까 U죠. U는 마이너스 2뮤분의 1에 델타 P 나누기 L에 y의 제곱 플러스 C1의 y 플러스 C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C1, C2 두 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위에서 적은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풀어보면 y가 0일 때 u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는데 요 식에다가 y에다 0을 대입을 해봐요. 대입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바로 C2가 되죠. C2는 0이에요. y가 h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그때도 u가 0이 되어야 됩니다. h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y는 그때도 u는 0이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뮤분의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y제곱인데 y 대신에 h가 들어가죠. h제곱에다가 c1의 h 이 식을 쳐다보면 우리가 C1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C1은요 여기 계산을 금방 해보면 여기서 보면 C1은 이 2뮤분의 1에다가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H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우리가 풀 솔루션을 그러면 솔루션은 어떻게 나오냐면 U가 펑션 오브 y인데 마이너스 2뮤분의 1에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y의 제곱 플러스 2뮤분의 이제 C1이 여기 있죠.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H 이거 H가 아니라 요거에 Y 그쵸? 이게 C1이니까 요 방금 전에 요 식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요 식에다가 C2는 0 대입하고 C1은 방금 전에 계산한 C1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이게 솔루션이에요. 근데 조금 예쁘게 좀 바꿔보면 2뮤분의 1에다가 델타 P 나누기 L 이거 여기 H 빼먹었네 그죠? 여기 H까지 넣어야 되겠네. 여기다 넣읍시다. 그러면 요걸 앞으로 빼면은 H 제곱까지 다 앞으로 뺄게요. 보통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Y분의 H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H분의 Y 이렇게 나오죠. 요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려보면은 요 솔루션을 그려보면 요 솔루션이 뭐냐면 이게 U가 되고요. 여기가 Y가 되면 여기가 H고요. 여기가 0일 때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속도장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되게 우리 지금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냥 적분만 대입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두 번 적분하고 하니까 말 되네 이렇게 해서 풀려는 솔루션이 나오는 걸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유사한 문제 한번 써볼까요? 유사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뭐 그냥 적분만 가지고 구하는 문제.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더 중요한 문제, 지금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미분 방정식 풀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관유동 할까요? EX4 4인가요? 여기가 지금 EX4 그치? 그럼 EX5 해야 되겠네. EX5 EX5 이거는 flow
in a circular pipe.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요철학 시간에 실제로 많이 풀어봐야 되는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수님 근데 이런 식은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식은 이 식은요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식인데요. 근데 이건 유체역학에서 배워야 되겠죠. 이런 식을 이 식은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리파이드 된 아주 간단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이퀘이션 이 돼요. 이 S는 여러분들 좀 글자를 깔끔하게 써줘야지. 안 그래도 내가 글자가 악플이라 가지고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이건 주어져 있는 식이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제 평판이 아니라 배관 유동 우리말로 배관 유동. 배관이 뭐 형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뭐예요? 배관은 그냥 동그랗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큘러한 월이 있고 요 사이에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델타 P가 가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는 L이야, 요 길이가. 그리고 뭐 여기에 점도는 뮤라고 합시다. 이 유체의 점도는 뮤인데요. 이게 점도입니다. 점도, 뮤. 글자를 잘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글자가 많이 나오냐. 점도, 뮤라고 놓고 요 뭐 배관의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R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속도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속도장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배관에서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일 거고 중간에서는 뭐 u라는 속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좌표를 우리가 g라고 할까요? 그러면 u function of g가 나올 텐데 g에 대해서는 안 바뀌고 요 중심에서 좌표 요 r이라고 잡으면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u는 잘 생각해 보면 r의 함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장이 요런 속도장이 어디나 다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요 속도장이 배관에서 유체가 어떤 속도장을 가질까 뭐 굉장히 펀더멘탈한 문제죠. 그래서 무진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OD를 안 배웠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의 경계 조건 전 페이지 좀 다시 가서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문제는 모든 이 우리가 중심축을 이렇게 잡고요. 아이고 자꾸 빨간 색깔이 안 맞네. 중심축을 이렇게 잡고요. 내가 얘를 G라는 좌표기를 쓰고 여기 R이라는 좌표기를 쓰면 왜냐하면 얘가 이게 R만의 함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R하고 G라는 좌표기를 가지고 쓰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메인이 0에서부터 R이 0에서부터 R까지 이게 R이 0이고요. 이게 R이 R인 거예요. 여기는 R이 0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서부터 쳐다보면 그러니까 여기만 그렸다는 거 요만큼만 알겠죠? 요만큼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왜냐면 R에서 표현되고 여기에다가 XYZ 좌표기를 쓰는 건 좀 바보겠죠. R에서 펼친 요 면입니다. 요면. 그게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좌표계를 잡으면 얘가 사실은 R하고 G의 좌표계에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점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 속도장을 굳이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이고 그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점에서 R이 R일 때 이거 빨간색으로 쓸 것까지는 없는데 R이 R일 때 속도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죠? 요때는 그리고 요 바닥면이 사실은 바닥이 아니라 중심선이죠. 요때는 R이 0일 때는 이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셜 U, 파셜 R이 0. 이거는 뭐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유체학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는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식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관 유동에서는요. 아까 전에 봤던 그 ODE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ODE가 이게 이제 심플리파이드
아까도 얘기했던 아주 간단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이퀘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simplified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형 그 원통 좌표계에서 이건 뭐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식만 써보겠습니다. 식은 델타 P 나누기 L, 아까 전에는 델타 P 나누기 L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델타 P 나누기 L에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좌표계가 달라지면 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벡터를 배워야 돼. 왜냐하면 좌표계가 달라지면 식이 달라지거든. 근데 벡터를 쓰면 언제나 똑같으니까. 뮤에 1 나누기 R에 d dr에 r 곱하기 du dr 요 식입니다. 요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게 CF 해보면 아까 전에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뮤에 d제곱 u dx 제곱하고 사실은 똑같은 식이에요. 요게 CF를 여기다 조금 위에다 그리자. 사실은 이게 2D 여기 이 평면에서는 2D 평면에서는 이렇게 생겼던 식이 여기는 뭐 복잡해 보이는 이런 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하여튼 이 식은 주어진 식입니다. 책에 보면 다 나오는 식이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도 R이 0일 때, R이 R일 때, R이 0일 때 먼저 쓸까요? du, dr이 0. 이거는 대칭 조건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수학 시간에는 다 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칭적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칭, 그죠? 그러니까 속도 두 번 미분한 게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칭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R이 R일 때는 du가 0이어야 돼. 이게 경계 조건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점착 조건이죠. 노슬립 조건인데, 노슬립. 벽면에서는 요체의 속도가 0이다. 노슬립 조건. 자, 우리는 이제 뭐 얘가 왜 그러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드름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사실 요 식의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우리가 이거 OD입니다. 그죠? 근데 U가 R의 함수이고, 근데 한 번도 안 배웠지만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적분만 하면 되니까. 자, 솔루션을 구해볼게요. 여기도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게 미분 방정식이거든.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두 개의 상수 C1, C2가 나오겠죠. 왜냐면 두 번 미분할 테니까, 두 번 적분할 테니까, 두 번 적분하면 상수가 나오고, 그러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해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해. 그래야지 우리가 C1, C2를 결정할 거 아니야. 물리적인 문제인데 C1, C2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건 두 개. 그 조건 두 개가 바로 대칭 조건과 점착 조건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푸는 건 어떻게 풀까요? 생긴 건 복잡해 보이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를 dr, r, du, dr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저쪽으로 보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뮤분의 1이 앞에 붙고요. 뮤분의 1을 얹어 써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썼으니까. 이거 글자가 왜 이렇게 예쁘지가 않냐. 1 나누기 뮤, 그죠? 거기에다가 얘는 R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럼 이제 적분을 한번 합니다. 적분을 한번 해요. 그러면 적분하면 R du dr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뮤분의 1에 델타 p 나누기 l에 r 제곱 플러스 c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근데 이제 조건을 쳐다보면, 우리가 조건을 쳐다보면 이 du dr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du dr로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럼 du dr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뮤분의 델타 p 나누기 l에 r 플러스 c1 나누기 r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요 조건을 한번 쳐다봅시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r이 0일 때 du dr이 0이 나와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대입하는 거죠. 조건 1 뭐냐면 r이 0일 때 du dr은 0.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du dr은 0 대입하면 c1 나누기 r이잖아.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은 r이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잖아. r분의 1은. 그러니까 c1이 뭐가 돼요?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u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적분을 해요. 다시 또 적분을 하면 u는 요식을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요식에다가 c가 0인 거 적분을 하면 u는 펑션 오브 r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4μ분의 1에다가 델타 p 나누기 l에 r 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집어넣어요. 조건 2. 조건 2는 뭐였어요? r이 r일 때 u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u의 0, r이 0인 건 r이 r인 거죠. 0이 아니라 r이 r일 때는 당연히 0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4μ분의 1에다가 델타 p 나누기 l r 제곱 r이 여기 아니라 대문자 r이겠죠. r 제곱에다가 플러스 c2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2는 뭐겠어요? 4μ분의 1에다가 델타 p 나누기 l의 r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솔루션은 전체 솔루션은 이렇게 될 겁니다. u가 펑션 오브 r인데요. 얘는 4μ분의 델타 p 나누기 l에다가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디멘셔니스하게 예쁘게 쓰는 방법은 4μ분의 r 제곱을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도 앞으로 집어넣고요. 사실은 그냥 다 지울까요? 다시 4μ분의 r 제곱에다가 델타 p 나누기 l로 해가지고 1 마이너스 r분의 r 제곱 1 마이너스 r분의 r의 전체 제곱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u가 펑션 오브 r인데요. r이 r일 때 0이 나오고 이렇게 2차식 파라볼릭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나와요. 파라볼릭 벨로시티 프로파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푼 문제들은요. 미분방정식 문제긴 한데 미분방정식을 안 배우고 적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분방정식을 배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물론 뭐 이리저리 껴맞춰 보면 풀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미분방정식의 테크닉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테크닉, 1개 미분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몇 가지 테크닉을 배울 거고요. 심지어 다음 시간 마지막에는 1개 선형 미분방정식은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공식까지 유도를 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오늘 미분방정식 처음 배웠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아무리 유튜브 강의지만 너무 구독률은 높은데 열독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코로나가 곧 뭐 바라기로는 몇 주 안에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거고 그때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잘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 공학수학은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의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펀더멘털한 툴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양한 역학 문제 오늘도 많이 봤지만 역학 문제들을 내가 가능하면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다 내가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역학 시간에 또 역학을 배우는 게 제대로 배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다양한 수학 테크닉들이 필요한데 그걸 여기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